도 받고, 뭐, 목 짧은 기린 GP라든가, 뭐 다양한 지금 또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사철 없이 자녀교육 절대로 하지 마라. 오늘 강연이 공격적인데요. 뭐 제대로 된 교육이 문사철로 하는 거죠. 제가 고정욱 요겁니다. 자, 작가 고정욱. 자, 옆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핸드폰 번호입니다. 빨리 저장하거나 빨리 적습니다. 작가님 전화번호 알기 쉽지 않습니다. 자, 빨리 적으십니다. 고정욱. 밑에 이메일도 있습니다. 이메일도 빨리 적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고정욱 TV 유튜브도 적으세요. 전화번호 왜 적으라고 하냐면 이따가 이 책 선물 받는 분들 제 전화번호로 주소와 전화번호와 받을 아이의 이름을 보내야 제가 사인해서 월요일 날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작가님 책을 우리 엄마가 퀴즈를 맞춰서 받아왔다. 그거는 아주 난리 나는 거죠. 잘 적어 놓으시고요. 다 적으신 분, 내 전화번호 적으신 분 손 들어봅니다. 자, 손 들어봅니다. 한 분, 네, 초이맘님은 안 적으셨나 봐요. 초이가 울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안 받아왔다고. 빨리 적으시고, 좋습니다. 자, 문사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잘 보면서 적으시면서 강의를 들어오세요. 사진으로 찍어도 됩니다, 화면을. 자, 문사철이 그야말로 문학, 역사, 철학, 이거를 해놓은 말이에요. 문사철. 뭐 문철사라든가 철문사라고 해도 됩니다. 많이 안 써서 그렇지. 그리고 인문학이라고 분류하는데요. 대개는 이게 기본적인 지성인의 학문이죠. 인문학.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성인이다 하면은 문학 작품, 시나 소설도 많이 읽고 역사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또 자기 삶의 철학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인문학이 배경이 되어 있는 인문학적 교양이 있는 지성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의문은 우리가 왜 문사철을 공부해야 하나 이유라고 써놨죠. 오늘 이유를 6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가지 다 적어서 나중에 자녀에게 인문학을 공부할 때 우리 애가 이런 걸 공부해서 애가 훌륭해졌구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인문학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데 오늘 제가 확실하게 인문학을 공부하면 좋은 점 6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첫 번째, 나갑니다. 노트에 적을 준비 됐습니까? 인생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초등, 중등, 교육, 고등학교까지는 정답이 있는 수업을 가르칩니다. 사지선다형에서 뽑으라는 등, 이게 정답이냐, 저게 OX를 하라는 등 하지만 인생은 OX나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르고요. 여기 오늘 수업 들어오시는 142명의 우리 어머니들도 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자식도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과 희망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애는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고 어떤 애는 청소부 되겠다고 그러고 어떤 애는 돈 많은 백수 되겠다고. 제가 학교에 강연을 1년에 한 350번, 400번 가는데 어제도 가서 2개 하고 왔는데 꿈이 뭐냐 물어보면 애들이 정말 다양해요. 돈 많은 백수부터 대통령, 군인, 장군, 요리사, 미용사, 게이머, 유튜버. 이게 바로 인생의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답이 없어요. 한동안 공무원 되면 최고다. 공무원이 우리 젊은이들의 삶의 정답인 줄 알았지만 요즘 다 안 갑니다. 공무원 인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왜? 공무원 가봤더니 시키는 거나 해야 되고 월급도 적고 이걸 평생 내가 이 지겨운 삶을 살아야 되나 애들 요즘 사표 내고 회사 가거나 장사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개미와 배짜기도 그래요. 개미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우화에서 배웠지만 요즘 애들은 다 뭐가 되겠다고 그러지 아세요? 요즘 애들 배짱이 되겠다. BTS가 되겠다. 블랙핑크가 되겠다. 나 아이돌이 되겠다. 그것도 틀린 답이 아니에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으면 인문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답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인문학을 배운 사람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찾는 거죠. 이게 접니다. 잘생겼죠? 제가 100일 때 사진이에요. 잘생겼다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완전 잘생겼어요. 우리 엄마 말에 의하면 동네 최고의 얼짱 베이비예요. 이거 봐요.
100일짜리 아기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이 어머니들 아기 낳아서 알겠지만. 근데 이렇게 잘생긴 저에게 폭탄이 터집니다. 살 때 소아마비에 걸리는 거예요. 소아마비도 바이러스예요. 소아마비.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갑니다. 돌발 퀴즈. 요거 맞히면 선물 하나 주겠습니다. 소아마비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분 빨리 적어봅니다. 영어로 소아마비. 영어로 소아마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자, 소아마비는 초등학교 가서 영어로 소아마비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소아마빌. 그래서 내가 나와! 그 정답이라고 해줬어요. 연정님, 폴리오 맞췄습니다. 박수. 연정님, 와, 폴리오를 맞췄다니 대단한. 여기 있는 엄마들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연정님, 저에게 이따 제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세요.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아이의 이름 적어놨습니다. 연정님. 자, 가방 들어주는 아이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인해서. 자, 우리 저의 강의에는 선물이 많습니다. 어머니들 긴장하세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아이들한테 뻥치신 어머니들 오늘 조금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리오에 걸렸는데 한 살 때부터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이런 걸 물어. 엄마 왜 나만 장애인이? 왜 딴 애들은 다 걷는데 나만 못 걸어요? 그리고 딴 애들은 대통령 된다 뭐 된다는데 나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봐야 우리 어머니는 옛날 어머니들은 다 무식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 길러서 그렇다. 이러면서 울기만 해. 사실 엄마 왜 나만 장애인이에요? 무엇하면서 어떻게 살아요가 굉장히 어린아이가 하기 힘든 인문학적인 질문이에요. 정답을 찾기 힘들어요. 어른도 대답하기 힘들어요. 근데 엄마의 그런 대답, 미안하다, 내가 잘못 길렀다, 이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 왜 수많은 아이들 중에 나만 장애인이냐?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대답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대답을 스스로 찾았어요. 나의 인생의 정답과 내가 왜 장애인인지. 이겁니다. 장애는 확률의 문제예요. 적어놓으세요. 장애는 확률의 문제다. 이 게임이 무슨 게임입니까? 자, 채팅창에 답을 빨리 쓰시는 분에게는 자, 빨리 써봅니다. 이 게임을 지금 열심히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막 답이 올라옵니다. 네, 무궁화 꽃이 네, 막 올라옵니다. 뭐 무궁화 숨바꼭질은 아니죠. 숨바꼭질은 숨어 있는 거죠.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맞췄습니다. 맞힌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선물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요거 무궁화 꽃이 맞히신 어머니들에게는 제가 현대백화점 에스컬레이터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백화점 가서 많이 타세요. 에스컬레이터.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게임을 보면요, 어머니들 애들이 지금 한 10명 좀 넘게 게임에 참여했어요. 요걸 우리의 인생이라고 치면은 요게 우리 인간들이야 전부 다. 이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 중에 한 명은 걸려요. 잘했건 못했건 걸려. 왜? 이 게임은 한 명은 순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임이에요.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10%인데 인구의 10%인데 누군가는 장애인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 장애인이 돼야 될 그 확률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순례가 됐으니까 순례로서의 인생이라는 게임을 살아야 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나머지 아이들, 순례가 아닌 아이들의 삶이 아니라 나만의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어머니들 자녀들 기르실 때 너는 무조건 판사해야 돼, 검사해야 돼. 이거는 남의 답이에요. 남의 답.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인생의 답을 찾도록 도와줘야지 엄마의 답을 아이에게 투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 강연 갔더니 어떤 애가 막 날치는 애가 있어요. 나대는 애. 걔한테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판사 되래요. 그래가지고 띠로리 저렇게 날치는 애가 어떻게 판사가 돼? 그랬지. 저희 엄마한테 가서
너 나중에 커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나 개그맨 되겠다고 그래. 너는 그게 맞아. 너의 인생의 답은 내가 볼 땐 그거야. 말은 해줬지만 그 엄마가 자기가 정해놓은 답을 애들에게 강요하면 그 아이는 불행해지고 엄마들도 불행해.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게 바로 그 인문학이에요. 이 책, 우리 뭉치에서 나온 책 40권 세트를 읽고 각자 아이들이 고민해서 각자 이 뭉치에 있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예를 들어 100만 세트가 팔렸다. 그럼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읽고 100만 개의 꿈을 가져야 돼. 그럼 이 책은 성공합니다. 100만 개의 자기의 삶의 그 인생의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집에 이거에 해당되는 책이 뭐냐? 1권 나를 바꾸는 이상한 가게라고. 2권 생각에 관한 책, 3권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정답. 첫 번째, 인생의 정답이 없다. 자, 잘 알아놓으셨죠? 두 번째 거 갑니다. 두 번째. 인문학을 공부하면 왜 좋은가? 두 번째, 자, 갑니다. 꿈을 갖게. 꿈을 적어놓으세요. 꿈이 없는 애들은요,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은 애들이고요, 철학이 없는 애들이에요. 운사초를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요즘 놀랍게도 학교 강연 가보거나 애들한테 꿈이 뭐냐 물어보면 없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 꿈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꿈은 일종의 자동차의 엔진이나 마찬가지. 자동차는 엔진을 어딘가 가게 만들었어. 근데 엔진이 안 돌아가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 엔진이 뭐냐? 꿈이에요. 내가 작가로 가야지 하면 그때부터 작가라는 엔진이 가동돼서 작가의 꿈을 향해 가는 건데, 이러한 꿈을 인문학을 공부해야만 갖게 되는 거예요. 인문학을 모르는 아이들은 남이 정해준 꿈을 살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의 모습입니다. 잘생겼죠? 저의 용모에 대해서 채팅에다가 품평 하나 올려주세요. 가장 멋진 품평에 제가 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잘생긴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멋진 청년, 좋아요. 모범생, 모범생 맞아요. 모범생이었어요. 범생이었어요. 똘똘이 스머프. 눈빛이 살아있죠. 미니메서부터. 그래서 좋은 댓글 올려주신 어머니들에게는 현대백화점 어머니에 고만 드릴게요. 현대백화점 별로 만족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신세계백화점 엘리베이터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가 난 싫다. 그럼 신세계로 가시면 됩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진은 이때 제가 책을 좀 읽고 공부 노력을 많이 해서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냐면 의사의 꿈이에요. 박소민 어머니 여기 백화점이 없어요. 그럼 거기 그 옆에 있는 그 쇼핑센터 에스컬레이터라도 무료로 이용하시면서 제가 이용하라고 그랬다고 꼭 말씀하세요. 자, 그 의사의 꿈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 190은 돼야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꿈을 갖고 있었는데 폭탄이 터지. 뭐냐? 장애가 있다고 의대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저 의대 진학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너가 의사가 된다고? 네, 저 1등급이에요. 전교 상위권. 그랬더니 야, 너가 의사 되면 니네 병원 앞에 누가 와서 업고 나를 거야. 너가 업어야 되는데. 네? 너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닥터가 코라면 뛰어가야 되는데 뛰어갈 수 있어? 아니요. 목발 짚고 걸어 다니는데. 너 같은 놈이 무슨 의사야? 너가 환자야. 너가 임마. 와고. 전국에 있는 의대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다 전화해봤어요. 혹시 받아주는? 장애인은 아예 의대 입학 자격. 입을 뒤집어 쓰고 울어요. 나는 의대도 못 가고 망했다. 그런데 구세주가 나.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요즘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가서 항의하고 민원 내고 그러는데요. 불이익당해요. 교묘하게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때 담임 선생님이 오시더니 정국아, 너 왜 이러고 있냐? 선생님, 저 의대도 못 가고 공대도 못 가고
선생님이 정말 은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들하고 좋은 관계 맺으시고, 선생님을 존경하게 애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때 선생님이 오시더니, 정우가 명언을 말해주는 거죠. 는 인간의 문을 닫으면 창문을 열어주시다. 지금도 그 고3 때 담임 선생님 내가 꼭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식사 대접하고. 이 선생님의 이 마음과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의대도 못 가는데요. 그 선생님이 명언을 말하면서 너가 의대라는 문으로 못 나갔지. 창문으로 나가라. 창문이 어딘데요? 문과로 가라. 왕. 문과요? 제가 이과인데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너가 문과 시험은 수학을 100점 맞을 수 있지 않냐? 예. 영어는 남들보다 잘하니까 국어가 문제인데 문과 국어가 어려운데 너는 약대만 면하면 수학 100점 맞은 걸로 커버하면 가능하다. 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입학시험 보기 사흘 전에 문과로 바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가가지고 본고사를 봤는데 놀랍게도 박수를 줍니다. 놀랍게도 합격이 된 거예요. 박수! 이야, 이게 바로 제가 들어간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국문과에 들어갔어요. 어쩌다 보니까 또 국문과에 들어가가지고 문학의 뜻이 하나도 없던 이과생이었어요. 난 어디 있냐면요. 맨 오른쪽에 청바지 입고 있는 애가 나예요. 머리 엄청 길죠. 단발머리. 여기 다 머리, 이때는 장발이 유행이에요. 다 머리 긴 놈들밖에 없어요. 네, 없지만 이때는 최고 멋있는 거예요. 머리 기는 게 유행이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 국문과에 들어가서 비로소 작가가 되면 되겠네. 내가 글을 쓰면 되겠네. 어려서부터 책 많이 읽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매일매일 소설 쓰고 책 읽고 소설 쓰고 책 읽다가 마침내 4학년 때, 이게 바로 작가의 가능성을 4학년 때 성대신문사에 원고를 보낸 게 당선이 돼가지고 우리 총장님에게 가서 목발 짚은 학생이 당당하게 상장을 받고 있습니다. 저 뒤에 비서가 들고 있는 누런 봉투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자, 채팅창에 답을 올려줍니다. 누런 봉투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네. 는 장학증서. 맞아요. 장학금. 30만 원이 들었어요. 등록금이 40만 원 할 때.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책 사보고 아주 욕이 나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꿈을 갖게 돼요. 이때부터 저는 나 작가 돼야 되겠다. 또 내가 읽었던 수많은 소설책의 그 작가들처럼 멋진 작품 써야지. 그래서 이 전집의 해당권은 이거죠. 내 꿈은 뭐니? 3권. 도전. 실패 좀 하면 어때? 학교 가기 싫은 민수의 가축.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서 도전해보고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또 실패하고 이러는 과정이 바로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꿈을 갖게 해준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인생에 정답이 없어서 문사초를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 꿈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나갑니다. 세 번째. 아직 여러분 드릴 책 2권 남았습니다.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 아주 좋아하죠. 중고등학생 자녀 있는 어머니 요거 꼭 받아가셔야 돼요. 자, 그림책, 유아들 있는 집은 요거, 가늘고 긴 나무, 빼빼. 요거 2권 더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하면 됩니다. 이번엔 진짜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아닌 겁니다. 좀 이따 퀴즈 내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갑니다. 인문학을 공부하고 문사초를 공부하면 좋은 점 세 번째. 대안을 찾자. 빨리 적으세요. 대안을 찾자. 제가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몇 년이나 공부했냐면요. 제가 아침부터 어머니들의 암산 실력 보겠습니다. 빨리 채팅창에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초등학교 6년, 더하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논문 쓰는 3년. 몇 년입니까? 자, 숫자 올려줍니다. 몇 년 공부했나? 채팅에. 오, 빗발치듯이 올라옵니다. 23년 땡, 21년 땡, 19년 땡. 자, 12년 땡. 네, 정답은 24년. 맞히신 어머니 손 들어봅니다. 맞히신 어머니. 24년 나 맞췄다. 손 들어봅니다. 어디 계신가요? 채팅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24년. 네, 맞힌 어머니들이 너무 많아서 선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맞힌 어머니들은 이따가 기분 좋으니까 동네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라면 사서 드세요. 네, 제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24년 공부해서 저는 뭐가 됐냐? 문학 박사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저를 부르실 때는 고 박사님이라고 불러요. 채팅에 고 박사님 누가 제일 빨리 쓰나 보고 건물 하나 또 이번에는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그 무료 관람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사님 좋아요. 박사가 되니까 어떤 꿈을 갖는 게 가장 당연한가요? 아, 고 박사 냉면집에 가셔서 드세요. 고 박사가 먹으라고 그랬다고. 네. 자, 박사가 할 만한 꿈 적어줍니다. 채팅에다가. 박사가 편의점 할 수는 없잖아. 박사가 카페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박사 카페 웃기잖아. 박사 냉면은 있는데. 가르치고 교수가 되는 일이어서 교수의 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가 돼야 되겠다 했는데 폭탄이 또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또 터져. 박사 카페 괜찮대. 그러네. 말해놓고 보니까 괜찮네요. 민정쌤. 내가 하나 차려야 되겠다. 교수의 꿈. 대학교에 원서 낼 때마다 아유 박사님 우리 학교 장애인 시설이 없어요. 아이고 박사님 우리 학교는 미안하지만 총장님이 건강한 교수 뽑으래요. 아유 박사님 이번에 1순위로 올라왔는데 안타깝겠어요. 어떤 학교도 아유 박사님 우리 학교 대학본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어떡하지?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때문에 제가 희생당한 거예요. 요즘 이랬다가 난리 납니다. 소송 걸어버리니까. 하지만 아까 세 번째 뭘 했어요? 대안을 찾게 한다고 했어요. 아마 인문학을 공부 안 했으면 저는 다 한강물에 가서 뛰어들어 죽었을 거예요. 요즘 다살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인문학 공부 안 해서. 대안을 못 찾으니까. 하지만 저는 문사토를 공부한 사람이죠. 대안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뭐냐. 이렇게. 세 번째 꿈인 소설가의 꿈을 갖게 돼요. 맨 처음에 의사였다가, 교수였다가, 아직 안 되면 세 번째 거 소설가가 됐지 해가지고 이게 바로 제가 쓴 소설 원균이라는 책인데요. 무려 한 3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그때 한 2, 30만 권 팔렸는데 2, 30만 권 팔리면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책이에요. 제 책. 제 책이에요. 이게 지금. 저는 사람들이 작가님 우리나라에서만 돈 버시죠? 천만에. 전 세계에서 인세가 들어와요. 달러로, 엔화로, 원화로, 위안화로. 환전하기 바빠.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어려서 엄마 나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대안을 찾지 못해서 아마 집에서 지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집구석에 앉아만 있는 장애인이 됐을지도 몰라요.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컴퓨터 배워서 인터넷 정도는 하겠지. 뭐예요? 지금처럼 강연 다니고 책 쓰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어머니들에게도 지식과 교양을 전달해주고 판사들에게는 책을 내게 해서 돈 벌게 해주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건 제가 바로 대안을 찾으며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30년 만에 최고의 성과를 낸 거죠. 342권. 342권 읽은 사람도 없어요. 좀 썼어요. 341권이었는데 이번에 뭉치에서 노차이 광선이 나오면서 숫자가 하나 올라갔죠. 340. 그리고 약 450만 불. 작가 생활 30년. 올해가 제가 작가 생활 30년 되는 해.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대안을 찾는 게 인문학의 그 길이라면 요거 관련된 내용들은 요거죠. 1번 성장, 믿음, 25번 경쟁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인간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말해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 가지. 자, 복습해 봅니다. 1번 뭐였죠? 자, 2번 뭐였죠? 네. 3번 뭐였죠? 네. 4번 갑니다. 4번. 4번 나갑니다. 4번. 4번 갑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질문을 해. 질문. 안 하고 정답만 공부한 사람은 질문을 못 해요. 왜? 정답 찾았으니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들이 나에게 지금 강연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 이 애들 표정 보세요. 고정욱 작가를 만나서 얼마나 좋아하나. 옆에 담임 선생님이 지금 당황하는 거죠. 아니, 말 더럽게 안 듣던 애들이 왜 고정욱 작가님 오니까 이렇게 말을 잘하고 질문을 하는 거야. 어머니들도 아이들을 질문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질문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인문학을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궁금한 게 많아져요. 궁금한 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남의 이야기 고지고대로 안 들어요. 사기를 안 당해. 의심을 계속하니까. 또 지식과 정보와 경험에 비추어 자기 생각을 가져.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그만큼 올바른 판단을. 네 번째, 문제가 없는지 항상 의심해. 이거 맞나? 틀리나? 이래했다가 문제가 되나 안 되나? 예외는 없는지 궁리해야 돼요. 이거 말고 예외가 없을까? 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장경영 어머니, 애들이 질문하면 싫어한다고 학교에서? 싫어하니까 더 해야지. 학교는 인문학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학교는. 뭐예요? 우리나라 학교는. 자, 답을 써봅니다. 채팅창에. 우리나라 학교는 무슨 학교일까요? 우리나라 공교육은 비식 학교 아니에요. 뭘 기르는 학교예요? 우리나라 학교는. 인재 만든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는 사실은 일 잘하는 소시민을 만드는, 말 잘 듣는 소시민을 양성하는 시민으로서 그냥 고분고분하게 잘 살도록. 그래서 개성 있고 튀는 애들 학교에서 못 견디고 다 나가고 검정고시하거나 유학 가고. 우리나라의 교육이 빨리 바뀌어야 돼. 그런 아이들도 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되고 학교를 바꾸려면 우리 어린이들이. 그냥 질문은 힘이 세거든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 독일이 통일할 때 사진인데 이 사진 친구들이 싫어한다?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 친구 놈들하고는 사귈 필요 없어요. 자기는 그냥 빨리 끝나고 놀고 싶어 하죠. 저도 질문 많이 했는데 수업 끝났는데 질문하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도 뭐야.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질문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동독의 총리가 동독은 앞으로 여행을 자유화하겠다. 자유롭게 유럽에 있는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놓고 사람들을 눌러앉히려고 그랬는데 지키지 않아가 언제부터 그럼 시행합니까? 그랬더니 담당자가 당황해가지고 오늘부터다 그러는 순간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사람들이 다 쏟아. 질문이 힘이 세니까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인문학을 공부시켜. 이스라엘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너 오늘 무슨 질문했니? 그러니까 질문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학교 수업 들을 때 질문하려고 엄청 열심히 들어. 왜 알아야 질문을 하지? 우리나라 애들은 질문 안 해도 되니까 이러고 있어. 들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나 학교 한두 번 가본 게 아니에요. 내가 속으로 속상해요. 내가 수업 끝나고 질문해라. 선물 준다 그러면 서로 머뭇머뭇. 질문해봤어야지. 어떤 용감한 약간 튀는 애가 선생님 연봉이 얼마예요? 그러면 딴 애들이 야 왜 그런 걸 질문해? 야 왜 그래? 선생님이 얼굴 빨개지면서 저게 그냥 서로 질문이라. 왜? 질문 안 해봤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면 나는 너 나와. 좋은 질문이야. 선물 빡 줘버려. 당황하는 거지 애들이. 아니 저런 질문을 선물을 주다니. 좋은 질문이야. 질문은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그럼 대답도 해주죠. 나의 연봉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집에는 돈 세는 기계가 있어. 나도 얼마인지 몰라. 자고 일어나면 돈이 들어와서. 애들이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질문 한번 해봤다는 게 중요해. 어머니들도 앞으로 애들이 질문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적어놓으세요. 해야 할 말. 귀찮아. 빨리 가. 하면 애들은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소위 소시민, 노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면 꼭 뭘 물어보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 할 말. 좋은 질문 꼭 해주세요.
오늘 애가 엄마한테, 내가 여러분 엄마한테 물어볼게. 엄마, 오늘 점심 때 뭐 먹어요? 대답 채팅에 써봅니다. 제일 좋은 대답 하신 분에게 선물 주겠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에 뭐 먹어요? 자, 빨리 해봅니다. 엄마, 오늘 점심에 뭐 먹어요? 김유리쌤, 좋은 질문이야. 라면이야. 그러면 되는 거죠. 뭐든지 일단 좋은 정의. 정의란 무엇일까? 질문하는 거지. 자유. 야,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냐? 엄마가 내 맘대로 하지 말랬는데 대화. 왜 내 말 안 들어줘? 나랑 너랑 얘기하고 싶어. 질문을. 인문학을 하면 질문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인문학을 공부하면 뭐가 좋으냐? 생각을. 이거 완전히 우울한 아이. 이거 저예요. 초등학교 때. 아무런 슬픈 일이 있지 않았는데 우울한 얼굴하고 있어. 왜냐? 나만 외롭고 쓸쓸했거든. 성인이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나 무슨 생각을 했냐고.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인생이 외로운 건가? 근데 살펴보니까 나 말고 많은 외로운 사람이 많았구나. 내가 나중에 작가 되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존경받으니까 그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성공한 건 내가 잘나서인가?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 누가 준 건가? 은혜를 갚으려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래가지고 그때 작가로서 제가 히트치고 지금도 물론 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활동도 많이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생각을 한 결과 이 모든 나의 행복은 독자들이 준 거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준 거다. 그럼 갚아야지. 이거 라오스에 있는 학교예요. 라오스에 있는 학교에 제가 가서 내 책을 내 돈으로 번역해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나누는 행사를 했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거 봐요. 한국에 있는 작가가 우리나라 말로 동화책 써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시작한 거죠. 인세를 여기저기 기부하다 보니까 나눔 인상을 받았어요. 내 옆에 있는 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나머지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인데 저 뒤에 눈따 밑에 있는 잘생긴 청년 누구죠? 영화배우 유지태. 가수 션 그 옆에. 맨 오른쪽에 선글라스 낀 사람 박상민. 이런 애들하고 내가 놀고 있으면서 기부 받아야 될 장애인이 기부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재벌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었어. 박수 박수. 이건 다 내가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고정욱 작가 1,000만 원 기부. 얼핏 보면 이 사진은 왼쪽에 있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주는 것 같죠. 나중에.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도 당당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눔을. 기차 타고 서울 부산이랑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요. KTX 역에서 군인들이 지나가요. 힘들고 지쳐 휴가 가는 겁니다. 군인 일로 와봐. 있다고 와요. 왜요? 군인 수고한다. 해주십니까? 내가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 너가 나 대신 갔잖냐. 갖다 맛있는 거. 충성! 얼마나 좋아요. 나눔을 실천. 지나가다가 스님들 지나가면 아유 스님 고생하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네. 밥 사주고. 수녀님 지나가면 아유 수녀님 제가 밥 안 되겠어. 소소한 행복을 나누면 너무 즐거워.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생각을 하는 건 어디에 나오느냐. 분배, 사람, 입구거리, 작구거리. 이게 이 뭉치책에 다 들어있어 보니까 엄청 기획을 잘했더라고. 이 기획 편집자가 우리 성대 후배. 성대들은 좀 똑똑한 것 같아. 성대 후배이면서 내 제자, 내 강의 들었던 편집하는 거 하고요. 6번 마지막 거 나와줍니다. 드디어. 자, 적으세요. 꿈을 넘어 소명을 발견하게 만든다. 오타가 났네요. 소명을 발견하게 만든다. 내가 왜 장애인이 됐나? 이게 항상 저를 붙잡는 고민이었어요. 평생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강연을 끝나고 나오는데 애들이 인사하는 거였어요. 내 강연이. 90도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서 이 순간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장애인 된 건 이런 일 하라고 된 거. 나의 장애와 고통과 아픔과 인문학적인 고민과 질문과 생각을 책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읽게 하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또 나처럼 행복한 삶을 사는 인문학적 교양이 있는 아이로 커면 내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구나. 그 뒤로는 우울한 얼굴이 없어졌어요. 왜?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소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연을 1년에 300번, 400번 가면 비장애인들도 다 바가 떨어져요. 병나고. 저는 20년째. 왜? 신명에 의해서. 무속에서는 신명, 기독교에서는 성령. 지치질 않아요. 힘들다고 애들 앞에 딱 쓰면 그냥 에너지가 쫙 올라와가지고 얘들아 장애인을 차별하지 마라. 책 많이 읽어라. 질문 많이 해라. 그래서 더불어 사는 깨달음은 이거죠. 내가 중증장애인인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바로 사람들의 필요와 사랑 그리고 나의 소명 이겨내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게 소명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나만 돈 벌고 돈 많은 백수 되겠다, 건물주 되겠다. 불행해요. 내가 아는 친구들 건물주 많은데 불행해요. 물려줄 아들이 없다면 세입자들이 1년 살다 나갔는데 알디딜 틈 없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음식물 쓰레기 2년치를 쌓아놓고 나갔다면 쥐와 곰팡이와 바퀴벌레를 치우느라고 청소비 300만 원 들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목적으로 사는. 자, 이 전집의 해당 권은 이겁니다. 34번. 생명을 시간의 중요함. 차이. 각자 다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죠. 9번 제가 쓴 거죠.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차이 중에서 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서 인문학 공부라는 건 뭐냐. 자, 이건 잘 사진 찍어 놓으세요. 80억 인구 가운데 나만의 세계, 나만의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남이 정해놓은 삶 사는 거 아닙니다. 남이 가라는 길로 안 갑니다. 내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그게 비록 초라한 길이어도 왜? 나의 소명으로 가는 거죠.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인문학이죠. 또 좋은 점은 남에게 속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나침반 역할을 우리 인문학이 그리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지도력입니다. 리더는 누가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리더야말로 인문학 소양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근데 우리나라의 리더들이라는 게 쭉 보면은 그런 게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리더가 됐어요. 우리가 결국 고통은 누가 받냐? 국민.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한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공부한 리더가 많이 나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야 돼. 그래서 인문학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돈도 안 되는 학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돈이 되고 우리 인생을 살찌우는 인문학이고 그 인문학을 공부한 자들이 많아야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되고 같은 장애인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결론은 초등 첫 인문 철학왕을 공부하시면 되겠고 재밌게 읽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있고 그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이 저희 결론입니다. 6가지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인생의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2번째, 꿈을 갖는다. 3번째,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4번째, 질문을 한다. 5번째, 생각을 한다. 6번째, 소명을 발견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꼭 이렇게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끌어주시고 인문학적인.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아이가 질문하면 꼭 좋은 질문이야. 이 얘기 꼭 해주세요.